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하수가 스며드는 숨골에서 가축 분뇨가 흘러나와 자치경찰이 20여일 전에 수사에 나섰는데요. 주변 양돈장에서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축산 분뇨는 계속 쏟아져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위 틈 사이로 시커먼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날파리들이 때로 몰려다닙니다. 이곳에서 가축 분뇨가 처음 흘러나온 것은 지난달 19일. 지난달 23일과 지난 1일에도 또다시 흘러나오자 분뇨를 받기 위해 제주시가 10톤짜리 물배까지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수거된 가축 분뇨는 200여 톤. 가축 분뇨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이 일대는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깨끗한 물인데 굉장히 좀 크게 오염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범인은 빨리 잡혔으면 좋겠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인근 양돈장 13곳 가운데 7곳의 분뇨 배출량과 수거량이 다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양돈업자들은 소환 조사하고 있지만 누가 분뇨를 버렸는지 구체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숨골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지하에 형성된 거고 육안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분뇨가 얼마나 더 흘러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하수와 토양 오염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이 7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북쪽 활주로와 조천읍 북촌리, 대정읍 구억리 등 안매장 추정지 4곳의 유해 발굴과 신원 미확인 유해 308구의 유전자 감식을 위해 내년 예산에 18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4.3 희생자 유해 400구가 발굴됐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2011년부터 관련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어승생 수원지의 물이 거의 바닥나 제주시 중산간 마을에 격일제 급수가 시작됐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마실 물이 부족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등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중산간 마을의 한 식당. 급수 지원 차량에서 호수를 연결해 양동이에 물을 받습니다. 귀한 물을 조심스레 주방으로 옮깁니다. 당장 손 씻을 물도 나오지 않는 상황. 결국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제가 육지나 갔다 오는 바람에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물이 한 방울 안 나와가지고 식당 영업을 할 수가 없죠. 단수가 되면은. 그렇다고 물 한 바퀴에서 두 바퀴에서 가지고 영업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다른 식당은 새벽부터 밑반찬을 만들어 간신히 하루를 버텼습니다. 대하며 양동이며 모조리 꺼내 물을 받아놨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식기세척기를 못 쓰니까 그릇 있으면 물 따로 받아놓고 음식에 직접 들어가야 되는 물은 또 따로 받아놓고 어젯밤에 잠 안 자고 했죠. 4시부터 단수한다니까. 제한급수가 이뤄지면서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펜션 등에서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 묵으시고 이제 한 번 더 묵으실 건데 이제 그 얘기 듣고 캔슬하셨어요. 지금 객실마다 하나씩 통 하나 들어가서 담아놓곤 있어요. 관광객들은 그나마 받아놓은 물이 바닥날까 봐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이랑 즐겁게 놀려고 휴가를 왔는데 또 너무 더워서 샤워도 하루에 2-3번 하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좀 불안하죠. 격일제 급수가 시작된 제주 서부 지역 중산간 마을 20곳의 주민은 7,500여 명. 지난 2013년 18일간의 제한급수 이후 4년 만인데 강수량이 4년 전보다 적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격일제 해소 대책은 Y계곡에 비가 많이 와야 해소가 되겠습니다. 한 200mm 이상은 와야 유입량이 많아서 격일제 급수가 해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장기화되면 도심 지역에서도 새벽 시간대에 수돗물 공급이 끊길 수도 있어 사상 최악의 물 부족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절기상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가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학교들은 줄줄이 개학해 찜통 더위 속에 학교에 가야 하는 학생들의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빠른 지난 3일 개학한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어놓고 수업이 한창입니다. 체육 수업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운동장을 피해 냉방기를 켠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는 더위에 학생들은 짧은 방학이 아쉽습니다. 저희만 너무 빨리 개학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방학이 너무 짧은 게 아쉬워요. 날씨 너무 더워요. 학교에서 너무 더워서 활동하기도 불편하고 힘들어요. 어제 6개 고등학교가 개학한 가운데 이번 주 안에 도내 고교의 절반 이상인 17곳이 개학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중학교들도 일제히 개학해 초등학교를 뺀 대부분의 학교가 2학기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졸업을 앞둔 2월에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며 겨울방학을 늘리는 바람에 여름방학이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조기 개학한 학교의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상황에 따라 단축 수업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온열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갈수록 여름철 폭염 기세가 강해지고 있는 만큼 겨울방학을 줄이고 여름방학을 늘리는 등 학사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전복과 조개 등 어패류의 폐사를 일으키는 저염분수 유입에 대비해 제주도가 긴급 예찰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제주 서부 해안 9개 지점에서 긴급 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26 PSU 미만의 저염분수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관측위성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 양쯔강에서 흘러나온 저염분수가 지난달 15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거쳐 21일에는 남해안까지 이동했다며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지역구 의원 2명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기로 한 결정이 20일도 안 돼 백지화됐습니다. 지방선거가 10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조정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도민사회의 혼란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도의회 의장이 도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지난달 12일. 8일 뒤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축소 방안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제주특별법 개정을 책임지기로 했던 국회의원들은 비례대표 축소가 당 차원의 정치개혁 방향과 맞지 않다며 논의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선거구 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그 논의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측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소속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 동의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문제의 해법은 원희룡 지사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남은 대안은 정부 입법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현재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규정대로 재획정하는 것이 저희들은 그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은 국회와 정부가 부정적인 데다 비례대표 축소와 교육원 폐지는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할 경우 행정구역과 어긋나는 등 도민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시한인 12월 12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해 논란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도심 아무데나 뿌려지고 붙여지는 불법 광고물은 골칫거리입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를 실시해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원주 MBC 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도심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명함형 전단 수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수거해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올 상반기에만
벽보나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 544만여 장이 시민의 손으로 수거됐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 1,400여 명에게는 보상금 6,5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벽보는 하나에 100원, 일반형 전단은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씩 분기별로 한 사람당 7만 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60살 이상 시민들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어르신 사회 참여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현수막까지 좀 확대해서 해는 그런 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철거하고 정비에 나서서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2,500만 장이 넘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시민들이 수거 현장에서 부딪힐지 모를 마찰에 대비한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철입니다. 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 내리고 있는 비는 낮부터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가량이지만 산지와 남부 지역으로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경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은 잔뜩 흐린 가운데 비가 시작된 곳이 있는데요. 기온은 종일 31도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낮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28도에서 31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하지만 많은 양의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은 29도 내외, 낮 기온은 31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산간 지역으로는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장거리 차량 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 지역도 종일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현재 추자도에는 시간당 10mm 정도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중부 지역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 일부 구간이 부실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제주시 아라동과 회천동을 잇는 제주시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3.8km 구간에서 규격보다 큰 골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공범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40살 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8월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넉 달 뒤 중국인 공범들의 재판에서 위조 장면을 본 적이 없다며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올해 외국인 시내 면세점 매출액 목표를 대폭 낮췄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외국인 면세점 매출 목표를 당초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낮추기로 의결했습니다. 관광공사 외국인 면세점은 지난해에도 29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공이 내년 상반기에 제주와 울산 노선에 취항하기 위해 오는 10월 시범 운항에 나섭니다. 제주항공은 10월 17일부터 2주일 동안 제주와 울산 노선에 매일 하루 2차례씩 왕복 운항한 뒤 수익성을 검토해 정기 노선을 취항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항공과 울산시는 오는 17일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권고안과 도의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시장 직선제의 타당성이 확보되는데도 제주도가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서울 주재 운전원이 1년에 50일만 근무했다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 업무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이성문 교육감의 아들을 경징해야 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지훈련 유치 실적을 집계한 결과 2,503개 팀에서 3만 7천여 명이 찾아 724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종목별로는 태권도가 1,100여 개 팀에 2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축구가 167개 팀에 4,800여 명, 야구가 55개 팀에 3,60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